안녕하십니까. 퓨처오브 단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스크탑 브릿지 앱하고 UWP 앱을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이 윈도우즈 10 애니버셔리 업데이트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 이번에 찾게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싱은 configure your app to start at logging 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소는 비틀리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 블로그에 ppt 파일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눌러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스크탑 브릿지 앱하고 UWP 앱하고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윈도우즈 스타트업 타스크라는 그런 익스텐션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브릿지 앱은 데스크탑에 특별한 그 XML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UWP에서는 UAP 네임스페이스, 그래서 컨트랙 5 버전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도 데스크탑 브릿지 앱인 경우에는 윈도우즈 풀 트러스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엔트리 포인트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UWP에서는 your app 클래스, 앱 클래스의 그 이름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길 텐데요. 데스크탑 브릿지 앱인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얘를 시작 프로그램으로 하느냐 마느냐라는 걸 물어보지를 않고 바로 시작 프로그램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UWP 앱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시켜줘야 되고요. 앱이 한번 실행이 됐을 때 그 버튼을 눌러서 시작 프로그램 등록을 하기를 하면 사용자한테 이 프로그램을 정말 시작 프로그램 등록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스타트업 태스크를 허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데스크톱 브릿지 앱에서는 가능한데 UWP에서는 오직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disable, enable을 하느냐, 그 사용자가 disable, enable 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록을 하게 되면 어디에 보이냐면은 타스크 매니저의 스타트업 탭에 보이게 되고요. 거기서 사용자가 임의로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브릿지 앱을 많이 만들고 있는지 잘 몰라서 데스크탑 브릿지 앱은 이런 식으로 할 수만 있습니다 라고 알려만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UWP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그 레퍼런스에 있는 사이트를 가서 참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WP의 제약사항이라고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disable이 기본값이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용자한테 그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스타트업 태스크에는 disable 메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enable이 되어 있던 녀석을 disable로 시키고 다시 disable이 되어 있던 걸 enable로 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요 스타트업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disable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프롬프트가 다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로컬 어드민이나 그룹 정책에 의해서 그 기능 자체가 디제이블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 프롬프트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록하는 거는 데스크탑
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외에 플랫폼에서는 disabled by policy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부분 살펴보면 일단 앱 패키지 앱 매니피스트 파일에 요거 넣어줘야 되겠죠. 요거 UAP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Ignorable Namespace UAP5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안에 익스텐션이라는 게 없으면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Extensions 안에 UAP5 익스텐션의 카테고리에 어쩌고저쩌고에서 쭉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업 태스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태스크에 get async 해가지고 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까 타스크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스크를 가지고 오고 타스크의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request enable async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자한테 프롬프트 화면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거기서 enable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가 시작이 될 때 로그인이 끝나면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놓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앱을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on launched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이 등록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on activated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on activated에 이 아규먼트가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오냐면 startup task activated 이벤트 아규먼트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시켜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딱 이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제가 이제 데모를 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 하시고요. 네, UWP 기본 블랭크 앱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샘플이라고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1809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버전은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일단 F6 눌러서 빌드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은 패키지 앱 매니피스트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오픈 위드 그 다음에 재물 텍스트 에디터 오케이.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서 네,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AP5 넣고요. 그 다음에 UAP5 ignore namespace 넣으시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 applications에 application이 있고요. application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application 안에 extension이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extension이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다 똑같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우리 뭐요? startup sample이니까 startup sample.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태스크 아이디는 sample i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은 startup UWP, startup sample UWP. 그래서 익스텐션을 지금 집어넣고 여기에 내용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은 이제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메인 페이지 제물에 디자인을 살짝 할게요. 그리드의 컬럼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에다가 뭘 넣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었죠. 세팅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카인드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있고요. 스타트업 스테이츠 디제이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버튼하고 텍스트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클릭 이벤트. 버튼 클릭 이벤트에서는 첫 번째는, 네, 이렇게, 요거 어싱크 해줘야 되겠죠? 어싱크, 네, 스타트업, 자, 일단 스타트업 타스크에서 컨트롤 점 눌러서, 네, 어플리케이션 모델, 네, 네임스페이스 추가했어요. 어플리케이션 모델 네임스페이스 추가했고, get async에서 이게 ID, 이거 ID 값 쓰셔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타스크 ID라고 나옵니다. 타스크 ID 아까 전에 뭐라고 입력을 했어요? 네, 타스크 ID가 이거죠. 스타트업 샘플 ID. 스타트업 샘플 ID. 네, 가지고 와서 이 스타트업의 스위치, 스위치 이렇게 해주시고, 네. 컨트롤 점 눌러서 missing case 눌러주시면 disabled by user, enable, disabled by policy, enabled by policy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disable에 우리 이제 작업을 하면 되죠. 이렇게 스타트업 타스크에 request enabled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이 스타트업을 할 건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한테. 그래서 요청이 된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정보를 네, 화면에 업데이트 시키는 메소드 실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메소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상수로 빼겠습니다. 상수로 cost of 이걸로 타스크 아이디 오케이. 타스크 아이디를 이걸로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스크 아이디. 그래서 뉴 스타트, 뉴 스테이트 의미가 없는데 의미 없을 때는 그냥 이걸로 굳이 저거 받아가지고 쓸 이유가 없죠. 디스카드 문자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disable 다음에 뭐예요? disable by user. disable by user인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을 한다. 메시지 박스를 출력을 해서 당신이 이제 거기 가서 타스크 매니저의 스타트업 탭에 가서 enable, disable을 직접 시켜주세요 라고 내용을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enable이면 내가 만약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가 enabled이면 disabl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에 갱신. 나머지는 뭐 출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거 하나 먼저 출력을 해볼까요? 네.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쵸? 그룹 정책에 의해서 디제이블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값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메시지 한번 뿌려주고요. 디버그에 라이트 라인 하나 뿌려주고 자, 그러면 한 가지 처리를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버튼 클릭은 앞에서 여기서 버튼 클릭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Enable 버튼하고 Disable 버튼 두 개가 있고 버튼에 이제 비지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됐고 그래서 Enable 버튼을 누르든 Disable 버튼을 누르든 똑같이 버튼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런 작업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트 투 이 페이지로 내비게이트가 돼서 들어왔을 때 override on navigate to 내비게이션이 돼서 들어왔을 때 얘가 사용자가 실행을 한 거냐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실행이 된 거냐를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넘겨온 값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값이다라고 하면 유저가 그냥 클릭을 해서 실행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값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뭐예요? 스트링 값이 있다면 스타트업 아이디 타스크 아이디라고 해야 되겠죠? 타스크 아이디를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인 페이지 제물의 코드 바인드, 코드 비하인드 쪽 코딩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일단 빌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부분은 뭐였냐면은 app 제물 cs 파일이죠. 자, 여기를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첫 번째 이 on launced는 뭐예요?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제가 이제 F5를 눌러서 실행을 했더니 user launced라고 여기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제물 페이지의 하단 오른쪽에 제물 페이지 오른쪽에 웹 뷰를 하나 놓을 거예요. 웹 뷰를 놓고 제 블로그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계속 모르고 계시는 블로그. 그래서 다시 실행 한번 해주면 블로그 사이트가 뜨겠죠. 네, 제 블로그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였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리퀘스트 에네이블드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 페이지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on launced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사용자가 클릭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얘를 타는데 스타트업에서 실행이 된 경우에 얘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고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on activated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override on activated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써야 된다. on activated라고 하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저쪽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내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을 다 같이 써도 되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놔두고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 좀 저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저는 디폴트 런치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메소드에는 프레임이 없으면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임에 대한 내비게이트 페일 어쩌고 터미네이티드 넣고 이건 기존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코드죠. 어디에? 여기 on launched에 있던 코드를 반 정도 다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여기서 분리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라는 녀석이에요. activated event argument가 뭐로 오르냐 launch의 activated event argument로 오느냐 아니면 startup task activated event argument로 오느냐 둘 중에 하나는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는 원래 체크하던 내용들 쭉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서 메인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스타트업 타스크 액티베이티드 이벤트 아규먼트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루트 프레임에서 내비게이트를 바로 그냥 막바로 내비게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때 파라메타로 요 아규먼트의 태스크 아이디를 넣어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커런트 액티베이트를 실행을 하게 되죠. 얘는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on activated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런치 프로세스에 args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n launced에서도 마찬가지. 얘네 다 지울게요. 지우고 디폴트 런치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쪽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되죠. F5를 눌러서 일단 유저 런치드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유저 런치는 정상적으로 됐죠. 일단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한 번은 실행이 돼서 그 다음에 뭘 눌러요? request to enable startup을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let this app run startup sample UWP 요거 그대로 나오네. 그쵸? 요거 디스플레이 네임 금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log in 그래서 enable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타트 스태치가 enable 되어 있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진짜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은 녹화도 불가능하고 잘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로그 아웃했다가 로그 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 아웃하면 뭐예요? 다 꺼지잖아요. 로그 아웃하면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 프로그램을 닫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뒤에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 중간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고요.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방금 보셨죠? 뭔가 살짝 화면에 나왔다 없어지는 게 앱이 실행이 되긴 됐는데 실행이 되자마자 서스펜드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화면 하단에 그냥 아이콘만 그냥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밑에 보면 아이콘 눌러서 보면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스타트업 런치드 태스크 아이디 is 스타트업 심플 샘플 아이디라고 해서 나오면서 출력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면서 바로 전면에 화면 떠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작업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최대한 화면에 바로 뜰 수 있도록 했는데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듯한 현상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전면에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뜬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면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정한 내용은 동영상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하고요. 방금 뜨면서 떴다 깜빡깜빡 한번 하고 그 다음 다시 전면에 다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풀스크린 모드거든요. 그래서 앱을 그냥 일반 모드로 실행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제가 찾은 방법은 풀스크린 모드로 이런 식으로 앱이 실행이 자동으로 되면서 풀스크린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앱이 전면에 뜨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수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앱이 시작하자마자 뭘 했냐면은 앱의 런치 모드를 풀스크린 모드로 해라 라고 일단 추가를 하나 했어요. 추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만들어 놨던 디폴트 런치 프로세스에서 요 액티베이트가 되기 전에 뭘 했느냐, try enter full screen 모드를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시킨 후에 또 한번 뭘 했어요? get for current view에 try enter view mode async를 한번 더 호출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await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얘는 async를 달아줘야 돼서 async을 달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on suspending에 딜레이 100 줬었죠. 딜레이 100을 주면서 await를 붙였기 때문에 async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나니 방금처럼 이게 전체 스크린 모드로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